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일입니다. 날씨는 포근하고 좋습니다. 올해는 좀 물가도 떨어지고 생활하는데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 1년 동안의 그 평균 물가 지수가 한 3%대 3.4%인가 3.5%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전 되면 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품 물가는 뭐 6%,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음식 물가, 그다음에 농산 물가는 6%, 7%대. 그거는 뭐 환경 때문에 생산이 많이 안 되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파괴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농산물이 영향이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거는 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외국에 수입을 많이 해서 오면 될 것 같아요. 뭐 계란이라든가 아니면 그 식품, 그 신선 채소도 외국에 좀 우리나라보다 싸면은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경제 성장률을 좌우하는 것이 농산물이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앞으로 국내 생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농산물이 이제 다른 물가는 뭐 그런 대로 떨어지는데 농산물 물가, 과일값, 음식값이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 파괴돼 가지고 생산이 많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많이 이제 농산물을 수입해 오려고 해도 우리 농가들이 이제 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농가들은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짓는데 외국에 싼 그 과일이라든가 농산물을 사와서 싸게 팔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생산된 농산물은 잘 팔리지 팔 길이 없잖아요. 팔린다 해도 비싸니까 외국에 싼 것을 많이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농가인데 상당히 악의 영향이 온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그게 이제 농자재 자료값이, 농사 짓는 데 들어가는 기초 자료값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내가도 그 쌀을 좀 살라고 해보니까 쌀값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에, 그전에는 내가 이제 쌌는데 보통 20kg짜리 65,000원, 70,000원이 샀는데 지금에 85,000원 하더라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데, 그전에는 그 쌀값이 좀 오르면은 정부미를 많이 방출했습니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정부미가 시중에 나온 지는 한 3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한 30년 전에는 그 쌀값이 많이 오르면은 정부미 방출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 뭐 쌀이 창고에 남아돈다고 하는데, 쌀값이 제가 살려고 해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장 물가를 자극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서민이 먹는 것이 쌀이거든요. 쌀값이 올려버리면은 가장 그 취약계층의 그 저소득층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그 기본적으로 먹는 것이 쌀이거든요. 반찬은 고급 반찬을 사서 뭐 먹을 수는 없어도 쌀을 먹어야 되니까. 밀가루도 올랐지 하니까 쌀값도 올랐지.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그 적절한 시기에 정부미를 방출해서 쌀값이 더 오르면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농촌에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 농자재 값이 다 올랐어요. 비료값 오르지, 농약값 오르지, 뭐가 오르지, 인건비 오르지. 지금의 우리가 쌀값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농촌에서는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그냥 싼 걸 수입해가지고 그냥 뭐 우리 시중에다가 방출하면은 우리들은 사 먹기는 쉽지만은 그 우리나라 그 생산자들의 미치는 영향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수입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 계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수입을 하지 말고 이제 신선 농산물 값이 한 7, 8%, 뭐 10% 가까이 올라가면은 너무 올라갔다 했을 때는 이제 수입을 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더 이상 오르지 못하게 이 정도 적정 수준으로 이제 수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외국도 이제 앞으로 농산물 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 어찌할 수가 없어요. 오르면 오른 대로 사 먹어야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외국에는 뭐 농산물 신선 물가가 싼지 안 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지금에 전 세계가 다 비싸졌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자체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그 고성장을 위해서는 우선 그 신선 농산물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농촌에 많이 그 지원을 해서 생산을 많이 하도록.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옛날에는 한때는 농토가 필요 없다. 외국에 쌀이 싸니까 농산물이 싸니까 쌀값도 외국이 우리보다 더 싸고 그다음에 뭐 과일도 싸고 채소도 싸고 그러니까 수입을 해서 먹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이 이제 생산자들은 농촌에서 그래도 농산물을 생산해 가지고 입이 불칠하고 사는데 그 농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 우리나라 그 농지를 전부 다 메워 가지고 주택지로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주택지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농토를 메워 가지고 공장을 짓는다든가 개발을 해 가지고 농토를 전부 다 그 많은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농지를 개발에 많이 소모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농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예전 되면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었죠. 농지를 그대로 보존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입니다. 그거에 사면초가하고 진퇴양난이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얘기를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에서 싼 쌀이라든가 과일, 뭐 채소 이런 거 있어도 마음대로 그 수입해 올 수 없는 우리나라 그 농촌의 생산자들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농촌에서 옛날에는 그 배추값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싸가지고 밭을 갈아엎고 뭐 이 지경을 하고 뭐 서울에 상경 투쟁을 하고 난리 쳤잖아요. 참 이래저래 골치 아프다. 정말로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로 골치 아플 겁니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들도 보호해야 되고, 또 소비자들은 또 싼 걸 살라고 하고, 외국에는 싸긴 싼데 또 수입해서 들여올 수는 있지만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아우성치고,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사실.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죠. 우리가 참 어떻게 되다가 이렇게 쌀값이 오르고 농산물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우리가 내가 알기로는 제가 어릴 때는 제일 싼 게 그저 채소, 쌀값, 고기. 요즘에는 오징어고 뭐 금값이라며. 우리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조문진 시장에 가면은 한두름이라고 하는데 20마리. 참 쌉니다. 오징어를 그냥 사가라 해도 안 사가요. 너무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길가 다니면서 오징어를 반 정도 말린 오징어를 입에다 지금 껌을 씹듯이 씹고 다니고, 실컷 먹었지요. 요즘에 금값이라서 못 먹습니다. 오징어, 하늘에서 별을 따기보다 더 보기 힘들대요. 내가 조문진 고향이 강릉이라 조문진 속초 이런 데 가면은, 아유, 요즘에 한창 오징어 많이 나는 때인데 오징어 얼굴이 보기도 힘들다. 근데 여기 오징어는 많은데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전부 다 외국이나 뭐 서해안 이런 데서 조금 나는 걸 거기서 전부 다 자동차로 실어 왔다. 동해안에서 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엔 원래 오징어가 제일 많은 데가 동해안이잖아요. 명태, 오징어는 완전히 동해안 주문진은 완전 지천입니다, 완전히. 너무 많아가지고 버리다시피 해가지고 우리는 먹고 컸습니다. 그러다가 요새 왜 이 금값이 됐습니까? 참 딱하네요. 뭐든지 농산물이고 뭐 수산물이고 다 비싸잖아요. 오징어 어디 갔나요? 전부 다. 오징어 얼굴이 보기 힘들다고 그러니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옛날에 나던 건 없다는 거, 명태는 아예 없고, 오징어도 이제 없고, 이제 보지 못한 열대 지방에서 나는 물고기들이 잡힌다요. 그러니 참, 바다 물고기도 좀 먹어야 되네. 그냥 지금에는 먹으려면은 민물고기를 사서 먹어야 됩니다. 민물고기. 이제 앞으로 양어장을 각 집집마다 양어장을 하나씩 자가용 양어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길러서 미꾸라지, 송어, 붕어, 뭐 가물치 이런 걸 길러서 먹어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바다 방사능 때문에 바닷고기는 또 먹는 것도 깨름직하잖아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기르는 양어장이 인기라고 텔레비전 나오대요. 엄청나게 돈방석에 돈벼락을 맞았다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옛날에는 바다 물고기가 쌌습니다. 그리고 방사성도 없고 하니까 민물고기는 양식을 해봐도 돈벌이가 안 되니까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잘 된다는 얘기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민물고기는 뭐 방사선이 바다에다가 버린다고 하지만 민물은 괜찮잖아요. 근데 바닷물고기보다 민물이 비린내가 나고 맛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바다에서 나는 고기가 살집도 깊고 맛이 있거든요. 저도 뭐 바닷고기 사 먹습니다. 아이고 뭐 이제 사람 얼마나 살겠나. 한 40년 살면 죽지 않겠는가. 60대인데. 그래서 이제 사 먹습니다.
근데 오징어를 내가 여기 한 10년 전만 해도 여기 마트에 가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한 20마리 한 4만원대? 뭐 사면은 살 수 있는데, 요즘에는 10마리에 4만원씩 한다고 그래요. 저도 못 사 먹어요. 그전에는 쌀 때는 이제 축축한 오징어를 사가지고, 연탄불에다가 구워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질근질근 씻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오징어를 못 먹겠어요. 식당에 가가지고 오징어 한 마리 해주는데, 아우, 비싸라. 못 먹습니다. 뭘 먹어야지 먹지 못하니까 이빨이 금방 망가집니다. 이게 잘 먹어야 되는데, 아유. 힘이 없어가지고 유튜브도 이제 찍지 못하겠습니다. 이거 뭐, 비싸가지고 제대로 사 먹어야지 무슨 말이 나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너무 비싸요. 그래도 식당이라든가 이런 파는 사람은 자기들 다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뭐 전기요금 뭐 오르고 뭐 올라가 해서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뭐 그냥 돈 지갑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환경 개선이 이 물가 떨어질 텐데 환경 개선이 되나요? 점점 인구는 늘어나니까 환경 개선은 안 됩니다. 그전에는 그 중국에서 좀 많이 쌌습니다. 지금에도 내가 이제 어제 땅콩을 사 먹으려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제가 원래 견과류를 좋아하거든요. 그 건강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치매도 예방하고 그래서 견과류를 이제 호두, 그다음에 땅콩, 그다음에 아몬드 이런 걸 이제 사 먹거든요. 근데 이제 호두 같은 것도 국산은 비싸서 못 사 먹고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나오는 게 좀 싸고, 그전에는 이제 땅콩을 사 먹으려고 했는데 중국이 싸긴 쌉니다. 중국이 1kg에 12,000원인가 13,000원 하는데 우리나라 국산은 1kg에 한 6만원 정도까지 합니다. 올라서. 중국이 싸긴 싸요. 중국이 부정식품이 심하다고 해서 중국이 깨름직하잖아요. 식당에 가도 중국 김치다 이렇게 써놓으면 깨름직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중국 걸 사 먹습니다. 어차피 비싸니까. 그래도 중국 김치고 중국 땅콩이고 정말로 이 비싼 시대에 정말로 쌉니다. 싸요. 싸요. 참 중국이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참 사람을 살리는구나. 대개 보면 이제 옛날에도 그랬지만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들이 되게 쌉니다. 보면은 뭐 땅콩 말고도 다른 것도 뭐든지 싸요. 중국이 싼데 중국산을 이제 사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몰라요. 김치는 요즘 많이 모르는지 모르지만 어제 땅콩을 사려 보니까 볶은 땅콩을 사는데 중국산이라고 나오는데 제일 싸더라고요. 제일 싸요. 우리나라하고는 2배, 3배 차이가 납니다. 땅콩 말고 호두도 미국산이 싸요. 우리나라 국산은 비쌉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호두 쌉니다. 그래서 중국 제품보다 그래도 미국을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믿잖아요. 그런 불량식품이 중국이 많다는 보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캘리포니아 포도를 이제 미국산이니까 아몬드도 국산은 비싸요. 캘리포니아 미국
산을 사 먹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땅덩어리도 크고 하니까 생산 많이 되는 거 봐요. 생산은 많이 되는 거 봐요. 인구도 뭐 우리보다는 훨씬 많지만 인구도 뭐 많은 나라 대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5억 뭐 4억 5억 정도 되지만은 그래도 미국의 식품 물가는 우리나라보다는 쌉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LA 소고기도 수입해 먹었잖아요. 한우 값이 너무 비쌀 때는 저 시장 가가지고 LA 그 소고기 사오느라 우리나라 한우 값이 반절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 먹었잖아요. 전부 다 외국의 그 LA 소 수입을 한대 했잖아요. 외국 소고기를. 미국에서는 좋아하지요. 수입을 많이 해가라.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저도 그 LA 갈비, LA 소고기 이런 거 많이 먹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은 미국의 농산물은 좀 싼가 봐요. 그런 거 대량 수입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농촌을 생각해봐요. 만일에 소고기를 싸다 해서 왕창 들어오고 호두도 싸다 해서 왕창 들어오면은 아마 농촌 사람들이 서울에 다 올라와가지고 머리 싸매고 아마 시위를 하고 난리 칠 겁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있나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로 정치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에. 나는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갈 때 이게 너무 농산물이 비싸다 보니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된 걸 가져와요. 근데 바나나 같은 것도 금방 가져온 거 신선한 거는 한 5,000원, 6,000원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돼 가지고 꺼머틱틱해져 가지고 이제 버리게 생기기 직전이다 할 때는 뭐 1,900원, 1,500원씩 붙어나요. 그럼 그걸 사서 먹습니다. 원래는 그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금방 따가지고 싱싱한 거는 사실상 그게 영양가 면에서는 별로입니다. 약간 오래돼 가지고 숙성이 돼 가지고 검은틱틱한 그런 때가 숙성이 돼가 더 맛있어요. 그때 영양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슈퍼마켓에 가면은 신선한 거는 6,000원, 7,000원 붙여놨지만 1,500원짜리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사와요. 그래서 이제 먹습니다. 살짝 먹는 데는 배도 안 아프고 좋아요. 싸게. 그렇게라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과점에 가서 이제 먹을 때는 제과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과점에 금방 이제 빵을 만드는 거는 비싸지요. 그런데 좀 오래되고 이런 거는 세일하는 코너가 별도로 있어요. 금방 나온 것을 이제 옷 같은 양을 산다고 그러면 15,000원이라고 하면은 이건 5,000원이면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 먹어요. 맛은 약간 갔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 비싸니까 이제는 점점 그 질이 나쁜 걸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선한 걸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면은 싼 코너 가서 살려고 하면은 나만 사 먹는 거 했다니까 다 팔리고 없는데요. 다음에 오세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풀티가 나요. 그 오래된 거 잘 안 사 먹으려 하지만은 그것도 풀티가 나더라고요. 그 전에 그 빵값이 쌀 때는 쌓였는데 살라고 하니까 없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너무 비싸니까 만일에 15,000원, 20,000원 하는데 5,000원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이니까 그것도 불티가 납니다. 일찍 안 가면 못 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 먹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콩나물 국집에 가면은 이제 6,000원 합니다. 6,000원 하는데 콩나물집에 가면은
콩나물 국밥이라고 하면은 그 밥을 좀 넣어야 하는데 콩나물에다가 그냥 계란 하나만 깨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저 공깃밥은 공짜라고 저쪽 굴청에다가 써놨어요. 나는 뭐 공깃밥을 그득 그릇에 담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말아서 먹으면은 배가 부르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그냥 먹는다 하고 그냥 먹습니다. 그게 이제 좀 상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면을 보면은. 원래 콩나물 국밥이면은 콩나물에다가 어느 정도 밥을 좀 많이 섞어서 나와야 되는데, 콩나물하고 국물하고 계란 한 개만 딱 깨서 나와요. 밥이 있는가 보니까 한 숟갈인가 두 숟갈밖에 안 넣더라고요. 밥알이 그냥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 자세히 안 보고 저게 보니까 저 공깃밥은 공짜라고 써놨구나. 나도 몰랐습니다. 내가 그 콩나물국밥에 다닌 지가 한 4, 5년 정도 됐나?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제 콩나물국밥이 원래 그 콩나물에다가 계란 한 개 탁 깨서 넣고, 그 다음에 그 밥은 두 숟갈만 넣어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매운 고추 썰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새우젓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 보다 하고 항상 그렇게 먹고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양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좀 불만이 좀 있었는데, 콩나물국밥이라 그러면 밥을 그래도 반 공기 정도는 넣어야 먹을만 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가보니까 뭔 사람이 콩나물국밥 먹는데 밥을 떠가지고 그 옆에 안 뜨라고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밥을 저기 사왔나요? 이러니 아니요, 저 공기 물이라고 써놨잖아요. 그거 와서 마음대로 떠서 두 공기라도 먹어도 돈 안 받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오면 공깃밥을 많이 떠가지고 그것도 말아서 먹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제 다른 반찬도 갖다 줬습니다. 그게 뭐더라? 그 있잖아요. 뭔 젓갈인가? 식혜 참. 식혜도 그전에는 들어가서 시키면은 아주 기본적으로 딱딱 나오는데, 그것도 식혜도 이제 셀프로 해가지고 저 벽 쪽에 가니까 써놨더라고요. 자세히 안 보면은 그 식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식혜가 안 나오는지 알고, 처음 간 사람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다 나오고, 원래 콩나물국밥이라는 게 밥알이 몇 개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먹고 나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선심을 쓰고, 공깃밥은 공짜라고 써놨지만은,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이 거의 다거든요. 저도 4, 5년 동안 다니면서 모르면서 먹고 다녔습니다. 근데 하루 가니까 내 옆에서 공깃밥을 떠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서 공깃밥 하나 먹는데 돈이 얼마 추가되느냐고 그러니까 공짜예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 원래 공깃밥 한 공기 추가 이렇게 하면 1,000원, 2,000원 받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무료라고 저 굴책에 써놨더라고. 그리고 식혜는 셀프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혜 안 주는구나. 그전에 줬는데 이래서 물가가 오르니까 점점 줄어드는구나. 원래 콩나물밥집은 밥을 두 숟갈만 두 숟갈 정도만 딱 넣어가지고 밥알이 그냥 몇 개만 빵알빵알 도는구나. 그리고 콩나물만 갖다 넣고 국물만 부어주고 계란 한 개 딱 깨주고 그게 다구나. 저번에 치킨 나오는데 이제 안 나오는 거면 그것도 안 나오는구나.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생겼지요. 셀프라는 거 아나요? 그 옆에 작은 글씨를 써놓으니. 그것도 어떤 면에 보면은 참 서비스 면에서 좀 고객한테 친절하게 하고 좀 많이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 또 봤을 때는 저기 상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너무 과격하게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어떤 사람은 모르고 그냥 그것만 다랑 먹고 나가요. 대부분 그래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6,000원짜리를 먹고 다닙니다. 콩나물 국밥이 6,000원입니다. 전주 콩나물 국밥이 6,000원이에요.
다른 건 전부 다 12,000원, 13,000원짜리입니다. 아, 저기, 노인들이 한 푼 벌지 못하는데, 뭐를 먹고 12,000원짜리, 15,000원짜리 사서 먹습니까? 못 사 먹어요. 바글바글합니다, 사람들이.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바글바글해 많아요. 싸니까. 그거라도 못 먹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 보니까, 뭐, 청량리역에 굴다리 밑에 밥을 하는 그 무료 급식소가 있다고 그래요. 할머니들이 거기서 막 아침에 가가지고 저녁 때까지 거기서 저기 축 치고 앉아가지고 밥을 얻어 먹으면서 거기서 공부하고 아주 거기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무허가 건물이라 가지고 뭐 시청에서 철거하라고 그러는데 곧 철거할지 모른다고 이제 무상 급식소도 없어질 시대가 왔다. 이러면 아쉽다고 이런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밥퍼 하는 걸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한번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죽치고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치고 앉아있다가 나중에 저녁이 되었을 때 잘 때가 돼서 집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 이제 먹고 뭐 점심만 주는지 저녁 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추운데 그 따뜻한 데 가서 죽치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 좀 꽤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료 급식소도 지금의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해요. 그래서 무상 급식소 같은 데는 그 무료로 봉사를 하잖아요. 나라에서 정부비를 좀 지원해 주시면 무료 급식소도 자꾸 이제 경영난을 겪어서 많이 없어진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뭐 지원 못 하더라도 정부 나라에서 이제 쌀이 많이 남아 돌아서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가서 골치 아프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좀 정부미라도 그런데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정말로 취약계층, 저소득층, 생계곤란자들이 좀 가서 먹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지금에 먹고 살만한 영감들도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을 좀, 거기 가서 먹는 게 원칙인데, 고급, 이 영감들도 온다는 거예요. 돈 꽤나 좀 있으면은 집에서 먹지, 왜 그런데 뭐하러 갑니까? 없어서, 그런데 가서 한 끼를 떼고 오는데, 그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탑골공원 옆에 있잖아요, 종로에 그 탑골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종로 3가 있는데, 옆에. 거기에는 무료 급식소에 있기 때문에 저 가봤습니다. 지하철이 공짜니까, 거기 와서 이제 점심만 줘요. 한 11시만 되면은 줄이 빽빽하게 섰습니다. 종로 3가역에 있죠. 거기가. 탑골공원 바로 담벼락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늙은이가 돈 한 푼 어디서 나와요? 10원 한 장 나오는 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는 그냥 심심풀이로 하고 유튜브 해서 뭐 수익이 붙으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래요. 뭘 사람이라는 게 이 돈이 돼야 하나요? 그래서 이제 심심풀이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취미입니다. 취미. 집에서 만든 테리만 보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완전히 치매가 걸린다고요. 머리 안 쓰면. 그래서 이제, 이발도 종로 3가 가면은 4,000원이 깎아요. 근데, 요 동네 이발에 가니까, 이 머리만 깎는데 15,000원 달라고 써놨더라고요. 남자 컷 15,000원. 옛날에는 8,000원 했는데 15,000원이라고 써놨더라고요. 꼭 비싸서 어떻게 가요? 옛날에는 15,000원이면은 이 머리 싹 깎아주고 면도까지 싹 해주고 세발까지 싹 해주고 전체 깎는데 15,000원이고 그냥 머리만 그냥 커트를 갖다니 그냥 해주는 거는 8,000원씩 받았거든요. 뭐이든지 올라가지고 힘듭니다. 옷은 제가 그전 젊어서 왕창 사놨기 때문에 옷은 한 1,000만 원치 산가 그래요. 지금에도 꽉 찼습니다. 그걸 많이 사놨기 때문에 그래도 생활비에서 많이 안 나가지. 그것까지 산다면은 정말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해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그래도 농촌에서 직거래를 해서 사 먹는 게 좀 싸요. 그러니까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중간 상인을 여러 군데를 거치면은 눈덩이처럼 자꾸 붙여서 이익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의 사람이 직접 인터넷에서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판다고 올려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사면은 농촌의 사람들이 직접 우체국에 가가지고 물건을 붙여주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거치지 않고 생산자가 나인 데까지 오니까 중간에 거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싸요. 그런 걸 사 먹으면은 신선하고. 저도 그 전에 물건을 여러 번 사봤는데 요즘에 쿠팡이라든가 배달업체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한진도 있고 뭐도 있고 택배들이 많잖아요. 옛날에는 택배를 시키면은 전부 다 아파트 입구에 배달 장소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갑니다. 갖다 놨다고 연락도 안 해요. 요즘에야 참 집안에다 딱딱 갖다 줍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요즘에 배달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안 하면은 완전히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 20년 전만 해도 그래요. 20년만 전만 해도 배달하는 사람들이 형편없었습니다. 집으로 제발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 나는 지금 노인이 80인데 허리가 아파서 보행차 밀고 다니고 장애자인데 아파트 문 앞에까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한가 봐. 그런데도 이제 깜빡 잃어먹었는지 아파트 입구에 보관소에다 갖다 내팽개치고 거기에 도착했다는 문자도 안 보내고 그냥 가버린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쩔룩쩔룩하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지팡이 짚고 오고 밀차를 밀고 그 다음에 구루마를 가지고 낑낑거리고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관리소 경비원 보고 아휴 내가 이거 못 올라가니 좀 집에까지 좀 배달해달라고 그래. 경비원만 또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할아버지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다 굽어가지고 보행기 밀고 거기다 또 그것도 가져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걸어 다니기도 제일 힘든데 경비원 보고 얘기하는데 경비원이 또 마다할 수 있나요? 그런 거 봤습니다. 내가 나도 시키면은 내팽개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그래서 하도 소식이 없으면 전화하면은 거기 갖다 놨습니다.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을 하니까 배달 왔나 안 왔나 조회를 해가지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보관해 놓으면은 배달 완료라고 딱 나옵니다. 그럼 가져가면 되는데, 그 인터넷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전화를 안 해주면 모릅니다. 문자도 안 해주면 왔는지 안 왔는지 조회할지도 모르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도 장사가 되던 때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은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10년, 20년 전에는 그런 애로가 있어가지고 저는 어떻게 사 먹었나 하면은 우체국 쇼핑을 합니다. 그래도 우체국은 그래도 그 집안에다 딱딱 갖다 줘요. 그리고 홈쇼핑 이런 데서 배달을 시킨다든가, 이마트는 요즘에 이제 새벽 배송이라고 생겼어요. 이마트도 옛날에는 집으로 개인 배송 제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홈플러스 이런 거는 사람이 직접 가서 사서 직접 가져왔어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은 살아남기 힘드니까 망합니다. 홈플러스, 그 다음에 그 이마트 이런 데가 배달을 안 해주면 망해요. 그래서 그 이마트도 새벽 배송을 해줍니다. 그리고 홈플러스도 그런 거 해주고. 옛날에는 새벽 배송이고 뭐고 없었어요. 그런 게.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은 그냥 갖다 주기만 했지, 새벽에 해주고 몇 시에 해주고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이제 다른 뭐 쿠팡이라든가 뭐 다른 그 배달 업체 같은 경우에도 아주 새벽에 배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신선식품을 요리하기 전에 5시 반에 갖다 준다 그러면 로켓 배송으로 딱딱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데를 사지, 누가 내 던지고 그 입구에다가도 내 팽개치고 보안소도 연락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배달 업체한테 살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 보면은 전부 다 뭐 현관에 보면 전부 다 쿠팡에서 배달하는 게 천지입니다. 신선식품이 4시 반, 5시면 딱딱 앞에다 갖다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요리해 먹잖아요. 조금 비싸게 준다고 해도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는 걸 이제 소비자들은 원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배달을 해서 먹는 이유가 뭡니까? 아주 편하고 문 앞에다 딱딱 갖다 주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배달료가 좀 비싸더라도 이제 소비자가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입구 보관소에다가 내팽개쳐 놓고 문자도 안 주고 가서 끌어올려야 하지. 응? 그러니 누가 다시는 안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망한 사람 업체도 많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저는 우체국에 그래서 해먹었어요. 우체국은 절대로 홈플러스나 우체국은 아파트 보관소에 절대로 갖다 놓지 않아요. 집에까지 옵니다. 홈플러스나 이마트가 인터넷에서 사면은 문 앞에까지 반드시 갖다 줍니다. 우체국도 마찬가지고. 아파트에 살다 보면 아픈 사람도 많잖아요. 장애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 고객인데 그런 것도 감안해야 돼요. 배달업체에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사 먹는 이유고, 그렇게 많이 사 먹으니까 그 업체가 승승장구하고 돈방석이 안게 되려면은 그런 피라는 그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의 로켓 배송, 스피드 배송,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무진동 그 배송까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컴퓨터 용품이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이라도 그 충격을 받으면은 못 쓰게 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동할 때는 완전히 그 스프링이 완전히 100% 충격을 막아주는 무진동 스프링 자동차를 이용해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가 외국에서는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 컴퓨터라든가 세밀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배달 왔어요 이러면서 문 앞에다 탁 던져버리면은 그대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을 할 때 이거는 던지지 말고 주의해서 살짝 놓으세요 이렇게 써서 놓잖아요. 놓습니다. 여러분들도 배달품 받으면 어떤 거는 막 그 박스가 찌그러지고 별의별 게 오잖아요. 충격을 받으면은 그 상품이 고장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